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우리 황인학 박사님을 모시고 국민이 알아야 될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한번 우리 독자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효율적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셨네요. 예. 정말 경제학자답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이제 클린턴이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데 정말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이 점에 관해서는 늘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 강의실에서는 얘기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듣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황 박사님하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수가 어떤 뜻이냐? 경제학의 전문 용어인데 가끔은 언론에서 또는 사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또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우리 총체적인 설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제학 전문 용어인데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해서 뜻을 왜곡된다라는 곡하가시하는 용어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공공재입니다. 예. 대표님은 본래 공공재라는 거는 뭡니까 우선?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 보통 공공재 하면은 시장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정부나 공기업이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 뒤져보면 또 그렇게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럼 공공재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하면 공공재 이야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전에 우리 코로나 시절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여야 된다. 나는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용어거든요. 야, 그렇군요. 공공재 백신은 누군가 생산 판매해서 돈 주고 거래가 되는 물건이잖아요. 누군가가 맞으면은 딴 사람 못 맞는 좀 배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많은 물건 사는데 저개발국에서는 백신 못 구해가지고 난리 법석 아니었겠습니까? 써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란 딱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내가 소비할 때 돈을 안 내도 소비를 못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비를 하면 남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보통 물건. 근데 이건 공공재는 줄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소비해도 남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전혀 영향이 없고 내가 그 돈을 내지 않아도 내가 소비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공공재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공재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용어, 경제학 용어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까 마저 설명드리면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코로나 백신을 생산한 기술은 공공재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코로나 백신 기술의 특허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지식이니까. 지식은 내가 그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도 대표님이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배제를 할 수 없이. 내가 일반의 모두게 공개된 특허 기술은 이미 이제 그 특허를 안 받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공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인데 코로나 백신 기술은 공공재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수도 혹시나 해서 좀 용어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딴 얘기인데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뭐 캐롤들이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캐롤이 안 들려요. 예. 그 왜 안 들리냐 그랬더니 이걸 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공공재로 할 수 있으면 뭐 다 이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작권이 묶여 있는 동안은 공공재가 아니고요. 저작권이 풀리면 뭐 70년이나 90년 지나 아마 그 저작권 보호 기간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게 풀리면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아,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공공재의 개념이 좀 더 선명해지네요. 예.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에 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공공재 그 어떤 그 전문 용어를 잘못 우리 공공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시장이 실패했다. 정부가 뭔가를 개입해서 해야 된다. 그런 정책 처방으로 당연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잘못된 정책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수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내수는 말 그대로 국내 수요의 준말이거든요. 다만 국내 수요가 뭐라고 하냐면 국내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가 소비, 민간 소비, 두 번째가 기업 투자, 세 번째가 정부 지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오해가 있는 것이 제가 어느 민간경제연구소의 임원이 어디 내부에 그 발표할 때 이 투자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원이 화를 내는 거예요. 투자가 왜 수요야? 공급이지. 그쵸? 예. 투자하면은 투자해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해가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투자하는 건데 그게 왜 수요냐고. 근데 경제학은 그 수요를 보거든요. 예. 그런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내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측면은 이해하시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수의 구성 요소가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의 관건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증대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쉬워 보이는데도 뭐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죠. 딱 들으면 기업 투자 촉진하면 되지 않아. 근데 투자라는 것이 그 크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 것이고요. 기업들은 누가 하든지 간에. 두 번째는 투자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투자 인센티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투자 기회는 기업인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투자 여건 같은 건 인프라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뭐 노사 관계가 상당히 호전적, 전투적이라더라 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투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인데 모든 정부가 다 이렇게 그 투자를 유인하는데 뭐 프렌드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뭐 세액 공제를 줄인다든지 법인세를 높인다든지 또는 노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럴 경우는 좀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금의 경제 정책 방향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뭐 다들 아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그 기업들의 이런 반도체 투자라든지 또는 새로운 산업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세액 공제, 또 R&D 투자 세액 공제, 시설뿐만 아니라 R&D는 인건비니까요. 그런 투자 세액 공제를 상당히 과감하게 제공을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또 기업들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좀 늦은 감은 없지 않다. 본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2016년도인가 그때 그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전후에 가지고 모든 주요국들이 엄청나게 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했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 그 트럼프 정부도 미국의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또 이 바이든 정부도 IRA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가지고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자국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끌어들이잖아요. 거의 블랙홀처럼.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를 놓치고 이제 좀 이제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를 놓친 이유는 뭘까요? 아, 이게 정치 아닐까요? 예. 대표님이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의 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가 틀리진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좀 늦었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때 못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살려내기는 정말 힘든 거고요. 예. 자, 만시지탄이지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아무리 의도나 계획이 훌륭해도 결국에는 결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일수록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공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재밌기도 하고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